다시 주먹을 치켜드는 철수. 노인의 얼굴로 날아간다. 그만해. 울부짖는 민호. 순간 터져 나온 복싱 주먹.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꽂히며 충격에 나가떨어지는 철수. 장내를 덮친 정적. 흐느끼며 손을 떨고 있는 민호. 아빠지만 잘못됐어. 난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어.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미시 외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단층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박노인은 눈을 뜹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평생을 공장에서 보낸 그의 몸은 여전히 새벽을 깨웁니다. 후, 깊은 한숨과 함께 박노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 곳곳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죠.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어젯밤에도 들려온 아들의 술 취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거든요. 박노인은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흰 수염이 성성합니다. 40년간 공장에서 쇠를 다루며 살아온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해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왔는지 이제는 그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작은 텃밭이 보입니다. 퇴직 후 박노인이 가꾸기 시작한 그 작은 밭은 이제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들이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박노인은 돌아봅니다. 20살의 손자 박민호가 운동복을 입고 서 있어요. 새벽 운동을 나가려는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단단히 다져진 근육이 운동복 위로 드러나 보입니다. 민호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운동 나가니? 네, 오늘도 체육관에 가야 해요. 다음 달에 시합이 있거든요. 코치님이 아침 일찍부터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박민호는 복싱 유망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복싱의 대학 진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지 2년째, 이제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대회에서도 몇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대회 출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또래 청년들이 가져야 할 밝음보다는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아침은 할아버지가 해놓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둘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항상 죄송해요.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기뻐. 그게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거든. 박노인의 말에 민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집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가슴에 와 닿았어요. 민호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밥을 지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생을 일해온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 2억 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70만 원. 그것으로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지만 아들 철수의 사업 실패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만 갑니다. 철수가 운영했던 작은 건설업체는 3년 전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억 단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다행히 박노인의 적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집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는 깊게 금이 가버렸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50살의 아들 박철수가 일어나는 소리예요. 한때는 자그마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가도를 달렸던 그였지만 몇 년 전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부엌으로 나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어젯밤 술 냄새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한때는 당당했던 어깨도 이제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꿀차를 한 잔 따라줍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또 실례했죠? 괜찮다. 내 마음도 이해한다. 짧은 대화 후 다시 찾아오는 침묵. 부자 사이에 가로놓인 보이지 않는 벽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져만 갑니다. 철수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박노인은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아버지, 저 면접 하나 잡았어요. 오늘 나가봐야겠어요. 어디 말이냐? 작은 건설회사인데 현장 관리직으로 뽑는다고 하네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또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민호가 돌아옵니다. 운동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할아버지, 밭 일하러 나가실 거예요? 그래, 오늘은 고추도 따야 하고 상추도 솎아내야 하거든. 김장용 배추도 살펴봐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면접 나가셨어요? 응, 오늘 오후에 면접이 있다더라.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작은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만집니다. 박노인에게는 이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에요. 손자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저 프로 데뷔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이냐? 그거 좋은 일 아니냐? 네, 하지만 집 상황이 이런데 제가 운동만 계속해도 될까요? 박노인은 호미를 내려놓고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민호야, 내가 포기하면 이 집에 희망이 뭐가 남겠냐? 내 꿈만큼은 꼭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저녁 무렵이 되면 집안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집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의 표정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노인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의 얼굴은 어둡기만 해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면접은 어땠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철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망설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50 넘은 사람을 현장 관리직으로 쓰기엔 부담스럽다네요. 그래도 경력이 있잖아. 다른 곳도 알아봐야지. 경력이요? 부도 낸 경력 말입니까? 철수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자조적인 그 말투에 박노인의 가슴이 답답해져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밥알만 하나씩 입에 넣으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철수는 어김없이 소주를 꺼내듭니다. 요즘 들어 매일 저녁이면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처음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병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만 철수는 딱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주잔을 입에 기울일 뿐이에요. 박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마신 철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지고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아버지, 저 정말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냐?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 창피당하고 이게 사는 겁니까? 박노인은 말없이 철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럽기만 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기회는 또 올 거야. 기회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 따위는 없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에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민호는 어떻게 되겠냐? 민호요? 민호는 복싱이나 하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 순간 박노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들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들에게 제대로 물려준 것이 없다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철수야,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힘든 건 알지만 힘든 게 아니라 절망적이에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술기운이 돌면서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격해집니다. 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아버지인지 모르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존경? 빚쟁이를 존경한다고? 철수가 비웃듯 말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여요.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어집니다. 철수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거든요. 뭔 소리냐? 아버지 퇴직금 말이에요. 아직 좀 남아있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민감한 부분을 철수가 꺼낸 것입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잡힐 때 적금을 깨고 이제 남은 건 퇴직금이 전부였고 그 돈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이번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또 사업을 한다고?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작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몇백만 원만 있으면. 철수의 말을 들으며 박노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 더욱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마라. 왜 안 됩니까?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도 민호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거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초조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피해왔던 폭풍의 중심에 가족 모두가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철수야, 술 깨고 다시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말해야 해요. 철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아버지, 퇴직금 아직 있잖아요. 내 사업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놔요. 마침내 터져나온 철수의 요구에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오랫동안 예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내 빚까지 내가 떠안을 순 없다. 박노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한 그 한마디에 철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져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이 더욱 붉어지면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남은 돈이다. 그걸로 또 사업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신의 적금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집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퇴직금 2억 원이 전부예요. 민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평소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지고 있고 할아버지의 표정도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딱딱해져 있어요. 아버지,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철수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확실하다고?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냐? 그때도 확실하다고 했어.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술기운과 함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버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갑자기 던진 철수의 말에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뭐라고?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만 하셨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학교 행사 한 번 와본 적도 없으면서 철수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왔던 그 감정들이 술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했는 줄 아냐?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가혹했어요. 먹여 살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아주려고 했어요? 철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내게 투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철수의 말이 점점 격해집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었는지 몰랐거든요. 박노인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이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아버지였을 뿐이었나 싶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박노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기분이에요. 어떻게 키웠다고요? 돈만 주면 그게 다예요? 돈만 줬다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갑자기 민호가 큰 소리를 냅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의 말싸움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손은 덜덜 떨리고 있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 할아버지 좀 그만 힘들게 해요. 민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민호야, 너는 몰라. 이 집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해? 아버지는 자기 돈만 아끼고 있어. 철수가 박노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의 마음은 더욱 아파집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돈이면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실패? 또 실패 얘기예요? 아버지는 저를 믿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요.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냉정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한 번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철수야, 진정해라. 술 깨고 다시 진정하라고요? 언제까지 진정하고 살아야 해요? 저는 이미 50입니다. 몇 번이나 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철수의 절박한 외침에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철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안 된다고 했다.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돈이야. 죽을 때까지요? 그럼 저는 언제 살아요? 언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 보라는 거예요? 철수의 마지막 말에 거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모든 이가 느끼고 있어요.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입니다. 철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굽니다. 아버지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절망적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은. 민호야, 넌 가만 있어. 이건 나랑 할아버지 사이의 문제야. 철수가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술과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를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뭔 소리냐? 없죠? 항상 실망만 시켜드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돈은 안 된다고요? 철수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였던 열등감과 원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그렇게 냉정한 아버지였을까요? 사랑한다는 표현 대신 묵묵히 일만 해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철수야, 내가 언제 너를, 언제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도 반대하셨고, 결혼할 때도 못마땅해 하셨고, 뭘 해도 한 번도 잘했다고 해주신 적이 없어요. 철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분노가 더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철수의 외침에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아빠, 할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철수는 민호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흥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하게 반응하며 박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평생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돈은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자기 노후나 걱정하고 계신 거죠. 철수의 말이 갈수록 악독해집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박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였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철수야, 제발 뭐예요?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며 박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짝 다가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박노인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철수의 손이 박노인의 어깨를 흔듭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노인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려요. 나이 들고 약해진 몸으로는 아들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놓아라, 이 자식아. 박노인이 철수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오히려 철수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철수는 아버지를 향한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식이라고요? 그럼 자식답게 대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철수가 박노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지만 철수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을 밀쳐냅니다. 넌 빠져 있어. 이건 우리 아버지랑 나 사이 문제야. 철수의 거친 목소리에 민호는 뒤로 밀려나면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 충격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나와요.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의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철수가 박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거친 손길에 몸이 흔들리면서도 슬픈 눈으로 철수를 바라봅니다. 철수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아버지도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평생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철수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서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술과 분노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잃은 철수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철수의 주먹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져요. 설마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손을 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철수의 모습은 그 선을 넘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지만 철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의 주먹이 천천히 박노인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해요. 박노인은 아들의 주먹을 보며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결국 철수의 주먹이 박노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 충격으로 박노인은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 거실벽에 등을 부딪히고 맙니다. 아버지, 민호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5살의 노구로는 아들의 거친 손길을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충격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철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봅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서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방금 전 충격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여전히 분노가 앞서고 있어요. 아버지,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민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서면서 두 팔을 벌립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비켜, 민호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른들 문제라고요?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다고 할아버지한테 손을 대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들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술과 분노로 인해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뭘 알아? 너는 그냥 복싱이나 하면 돼. 복싱이나 하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박노인은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민호가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민호야, 괜찮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할아버지,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는 비록 힘들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철수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잠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절망감이 가슴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왜 이래요? 왜 할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해요? 민호가 울면서 묻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에게 손을 댄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아버지인지. 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쌉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할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만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냉정한 아버지였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수야.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자신의 현실이 더욱 참담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다시 변합니다. 절망감이 다시 분노로 바뀌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박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 사이에 서려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아버지, 그 돈 내놔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철수가 박노인의 앞에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것입니다. 아빠, 안 돼요. 민호가 필사적으로 외치면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을 뿌리치고 박노인에게 다가가려 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호에게서 폭발적인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못 참아. 민호의 절규와 함께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싱으로 단련된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순간 민호의 주먹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더 이상 다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지만 이건 잘못됐어. 할아버지 지켜야 했어.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그의 주먹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복싱으로 단련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날린 것입니다. 퍽! 민호의 주먹이 철수의 얼굴에 정확히 꽂힙니다. 복싱으로 다져진 그 주먹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철수는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철수가 바닥에 넘어진 채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뺨에서는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고 입가에서는 피맛이 났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주먹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을 날린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민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아들을 때린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켜준 민호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뺨의 통증보다도 마음의 충격이 더 컸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너, 내가 나를.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보다는 충격과 상실감이 앞서고 있었어요. 술 기운도 방금의 충격으로 인해 상당히 가라앉았고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민호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자신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는 아버지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뭐라고? 아버지처럼 화만 내고 술만 마시고 할아버지한테 상처만 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아버지였는데 오늘 그 모든 환상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호야, 전 할아버지처럼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박노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철수는 바닥에 앉은 채 민호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술에 취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손까지 댄 모습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말만큼은 또렷하게 하고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멋있었어요. 철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빠는 제가 알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민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동시에 자신이 지켜온 것이 결국 이 아이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고맙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자가 자신을 지켜준 것도 고맙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더욱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민호가 박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내가 지켜줘서 괜찮아. 박노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민호가 너무나 기특했거든요. 철수는 그런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보며 깊은 성찰에 빠집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민호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실망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철수야,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철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잘못된 것 같아 막막했거든요. 그 순간 민호가 일어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처럼. 민호의 말에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혼란과 상처로 가득했던 공간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거실에 흐르던 정적이 깊어집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바닥에 앉은 채 아직도 뺨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말을 곱씹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어떻게? 철수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손자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진짜 마음을 나눈 첫 번째 밤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파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복싱으로 단련된 몸은 강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 청년의 것이었어요. 가족이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민호의 말을 듣고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손을 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분노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철수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서야 제대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도 아버지를 때린 것 죄송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할아버지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민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맞아.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박노인은 이런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철수야, 민호야. 다 내 탓이다. 박노인이 갑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지 못했나 보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최고의 할아버지세요. 민호가 급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철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박노인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들의 원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철수가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 탓으로 돌리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거든요. 아버지,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철수가 고백하듯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뭔 소리냐?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이었어요. 철수의 고백에 박노인의 눈이 커집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인정? 네.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철수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철수야,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었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철수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면서 진짜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이제라도 서로 지켜라. 박노인이 철수와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우리 꼭 지킬게요. 민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포옹합니다. 갈등의 칼날이 부딪히던 집안이 오랜만에 눈물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재기, 가족의 미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의 아픈 대화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의 집 앞 작은 텃밭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상추와 깻잎 사이로 이슬이 맺혀 반짝이고 고추와 토마토도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부분 호미로 파면 될까요? 민호가 땀을 닦으며 박노인에게 묻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벗고 흙을 만지는 손이 어색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어요.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이고라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해라. 박노인은 손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고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아버지, 민호야, 차 한 잔씩 하세요. 철수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밭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술을 끊은 지 벌써 일주일째이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박노인이 아들이 건네준 차를 받아 마십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따뜻해져요. 무엇보다 아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빠, 오늘 면접 어땠어요? 민호가 관심 있게 묻습니다. 철수는 어제 작은 건설회사에 현장 관리직으로 지원했거든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글쎄,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하네. 이번엔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않으려고 해. 철수의 말에는 예전 같은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빠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침착해지셨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지난주 그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달라져야지. 그런 한심한 모습을 또 보일 순 없잖아. 한심하다고 하지 마라.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법이야. 박노인이 아들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일주일 전 그 밤 이후로 부자 사이의 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그날 밤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하자, 철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박노인이 손을 저으며 말하지만 사실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하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프로 데뷔 제안에 대해 결정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해온 것을 드디어 결정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니? 박노인이 관심 있게 묻습니다. 손자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철수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집에서 통근하면서 할 거예요. 할아버지,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복싱을 계속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박노인과 철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손자, 아들이 가족을 선택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민호야, 고맙다. 하지만 내 꿈을 위해서라면 제 꿈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할아버지, 민호의 말에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런 훌륭한 손자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주니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구나. 박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저랑 아빠가 할아버지 모시고 더 오래 살아야죠. 민호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박노인은 더욱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게. 아직 민호 시합도 많이 봐야 하고 철수도 일 잘 되는 모습 봐야 하고. 박노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긴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세 사람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박노인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일주일 전 그 격렬한 갈등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일 면접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노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격려가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내일부터 새 체육관에서 훈련 시작해요. 코치님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그래,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박노인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호의 밝은 미소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박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지켜온 건 결국 이 아이들의 마음이었구나. 박노인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함이 차오릅니다.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결국 가족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됐다. 내 마지막은 너희가 지켜주겠구나. 박노인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비극 속에서 싹튼 화해,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박노인의 집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